안녕하세요. 서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고비, 울진, 봉평, 신라석비를 임사할 건데요. 자, 시기, 건립 배경, 크기, 서체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놨으니 간단히 살펴보실게요. 임서 시작 전에 탁본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넘겨주세요. 자연과 형식이 대략 이런 식으로 구성됨을 느끼시면 되고, 이 느낌을 붓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죠. 서체의 특징을 살펴보면 해서이지만 처음과 끝이 마치 전서체와 비슷한 느낌. 이것이 신라석비의 특징이죠. 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편히 봐주세요. 해서체라면 꺾어쓰기로 해서 멋있고 공간의 배열 구조가 맞아 아름다운데, 신라석비는 해서의 격조와 아름다움과 거리가 먼 자유롭게 글자가 살아있다는 느낌? 이걸 어찌 표현하지? 서예를 배우신 분들은 서예의 기본 운필 습관으로 막 쓰지 못해 이런 마의 계통의 글씨를 살릴 수 없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느낌을 더 법의 없이 표현해 더 잘 표현한다는 사실. 풀어서 쓴다는 것은 법을 떠나 편히 쓴다는 것. 즉, 꺾어쓰기로 하면 살아 움직이는 획을 만들 수 없다는 의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서예적 법 없이 마구잡이로 쓴다면 또한 해서라는 정체성이 사라져 해서도 전서도 아닌 짬뽕이 되므로, 서예를 배웠다면 그 습관을 버리고 배우지 않았다면 법을 집어넣으라는 심오한 말,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신라석비는 왜 이렇게 써져야 했나요? 궁금하시죠? 저도 서예 전문가라 칭하는데 이건 추측. 이건 이렇구나 이해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사라서 추측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가장 딱딱하고 변형되지 않는 암석이 화강암이고, 그것을 재질로, 그때는 기계도 없어서 정으로 때려 새겼기에 정교하지 못하고, 특히 해서는 삐침이 있는데 그것도 표현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했기에 바르게 새길지라도 탁본을 하면 돌의 굴곡에 따라 조형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것. 그래서 탁본하면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아있는 조형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표현의 방법입니다. 임서의 주 목적은 공부죠.
이 서체를 응용해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고정 공부를 하고 그 법칙 속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냅니다. 창조를 위해서 고정 공부를 하는 것은 속됨, 즉 객기를 없애기 위함이죠. 자형의 크고 작음, 필액의 변화로 자연스러움을 살립니다. 먹의 농담 조절, 운필의 속도, 붓털의 조임과 풀었음에 따른 선질의 다양함으로 인해 자연스러움을 극대화되고 그로 인해 살아 꿈틀대는 획이 나오는 거죠. 근래 들어 한글 캘리그래피를 예쁘게 많이 쓰는데 한문 캘리그래피로 쓴다는 느낌으로 자유롭게 살아있게 표현한다면 딱 맞는 느낌이랄까요? 공간과 형식이 일정치 않은 자형, 즉 부정형적 자형을 익혀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임서의 궁극적 목표이고 선사시대로 올라가면 그 예술성을 더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보고 읽기 편한 정형적 인쇄체에 길들여져 원시시대 미술, 조각, 글씨에서 자연미와 예술성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신과 소통했다라고 하며
예술의 경지라 감탄하는 것이죠. 한국 비첩에는 우리 선조의 미의식, 한국의 미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맹목적으로 따라했지만 추후 거기서 우리만의 서법으로 재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질박함, 넉넉함이 주는 아름다움. 광개토 호탕비도 마찬가지로 신라석비와 유사성을 많이 보입니다. 낙관을 본문과 구분될 수 있도록 행서체로 정갈하게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낙관 인장을 찍고 임서 마무리합니다. 자, 완성되었네요. 큰 붓으로 크게 쓰는 것도 좋지만 작은 붓으로 작게 작품화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항상 연습만 할 수 없죠. 내 작품을 만들기 위해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작품화를 생활화하는 겁니다. 큰 글씨 걸어둘 공간은 협소합니다. 그래서 소작으로 만드는 거죠. 임서를 이렇게 작품화해 보았습니다. 우리 선조의 글씨를 한 번 더 써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번 영상 길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흥미롭고 배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